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리세요? 잠시만요. 네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아, 있을까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먼저 간단하게 소개 먼저 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넥슨에서 6년차 백엔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알렉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시간가량 저한테 멘토링 신청해 주셨는데, 네. 원활한 멘토링을 위해서 도훈님도 1분 정도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교육, IT, 에듀테크 쪽에서 3년 정도, 3년 차 백엔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스프링이랑 스프링 부트 이쪽 그 지금 자바 언어로 하고 있는 편도훈이라고 합니다. 네네. 저한테 멘토링 해주신 이유가 이제 첨삭해서 이직을 하시려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저 이직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되는 회사가 있을까요? 목적이 아니라 목표가 되는 회사가 있으신가요? 현재 지금 현대 ITN이라고 네. 좀 지원을 하려고 하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근데 IT IT, N, and 근데 E. 여긴가요? 네, 네, 아, 여기 채용 공고문 잠깐 보겠습니다. 네,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인재 채용이 바로 아래 네. 여기에 공고문이 그 맨 밑으로 내려가면 네. 저 네. 채용, 그 오른쪽에 밑으로 또 커서 내려주시면 돼요. 네네. 혹시 공고문명을 아시나요? 네, 그 계열사 전체에서 그 네. 왼쪽에 네. 옵션 버튼에서 그 ITN이 네. 치시면 검색만 하면 될까요, 여기서? 네. 네, 여기 밑에 바로 있을 겁니다. 하반기 경력사원 여기 말씀하신 건가요? 더 밑에 있습니다. 지금 밑에 왜 오른쪽 위에 요, 네, 요, 거기 요, 이거 말씀하신 거죠? 네, 웹, 맞습니다. 모바일, 네. 네, 여기 있네요. 네. 우선 이 회사를 목표로 저한테 요청 주신 거 맞죠? 포트폴리오 첨삭, 네네. 지원 자격 5대4. 네. 여기는 IT 관련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사항에 넣었네요. 혹시 자격증 같은 거 있으세요? 제가 그 국가 자격증은 없고요. 네. 그 SQLD 아, 그리고 ADSP라는 자격증만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얘는 뭔가요? SQLD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저 잠시만요. 네, 데이터 데이터 분석 분석 중인가요? 준전문가. 네. 분석 준 전문가. 이거 두 개 다, 이게 국가 자격증이 아닌가요? 국가 자격증이 둘 다 아닙니다. 아, 정보 처리 기사가 국가 자격증이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격 조건을 보면, 4년제 이상의, 여기는, 약간 서비스 회사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딱 그 대기업 안에서, 어, IT 쪽, 뭐라 그러죠? 막 외주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외주도 네. 있다고 딱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격 조건 우대사항만 봐도 이 회사 가면 어떤 일을 할지 저는 대략적으로 짐작이 가거든요. 네네네. 근데 원하시는 회사가 여기인 거죠. 네네네. 유관 경력 다 있으시고 4년제 대학교 이상 나오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되게 없네요. 지원 자격이. 네. 이 두 개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이렇게 복잡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니까 업무 소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업무 네네. 소개에서 왜냐면 이제 여긴 이게 다 만족한다고 하는 가정하에 업무 네. 소개 업무에 이제 적합한 사람을 뽑겠죠. 이 네. 채용 면접관님께서 네. 업무 소개에 업무 시스템 운영 개발 계열사 쇼핑몰. 네, 이거는 이제 신규는 잘 모르겠고, 이제 계열사 커머스 쪽이네요. 커머스, 백엔드 플러스 뭐 백오피스 정도까지 다 개발할 것 같네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프론트도 네, Vue.js로 하는 것 같긴 네, 네, 한데 네, 네, 그게 굳이 없어도 네, 지원은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럼 요거를 이제 바탕으로 목적을 바탕으로 이제 도우님 거의 포트폴리오를 같이 컴상을 하겠습니다.
네네네. 뭐, 어, 아까 두 개 주셨던데 이 두 개 다 똑같은 거죠? 네네. 하나는 네. PPT입니다. 네네. 같은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네네. 요게 약간 포부 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영어로 뭐 열정이었나요? 그게 포보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포부. 네, 포부. 네, 사실 서비스 네, 직무를 바탕으로 보통 이직을 하고 싶어 하시고, 네, 약간 대기업 쪽으로 뭐라 그러죠? 약간 IT 공무원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네. 쪽으로 저한테 폴 참석하신 분은 지금 처음이세요. 아, 네. 그냥 50명 넘게 참석했었는데도, 네. 음, 그래서 요 회사에 사실 요구사항이 그 높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이 커머스 쪽에 좀 치중을 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피드백을 드릴게요. 네, 커머스. 우선 포부는 사실은 큰 관심이 없습니다. 개발자 그 면접관한테는 네, 이거는 뭐 관심이 있긴 하지만 네, 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네, 네, 네. 개발자는 추상적인 내용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개발자는 저, 추상적인 내용보단 이런 거죠. 뭐 여기 현대 IT N2에 가서 나는 이 부분이 지금 부족한데, 그러니까 혹시 현대 쪽에 실제 커머스 앱을 이용해 본 적 있으세요? 앱이나 웹? 그 아시는 분이 있긴 하셔서, 아니요. 그래서, 직접 그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 있으세요? 네, 네, 도우님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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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커머스 앱에서 뭐 불편한 점 또는 어, 개선이 필요한 점을 봤다. 이게 배경이 되겠죠? 뭐 그러니까 포부에 보통 이제 배경, 과정, 결과, 그다음에 뭐 느낀 점 정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부가 이런 거예요, 사실은. 뭐 나는 당연히 소통 잘하고 열심히 잘하겠다 이거잖아요, 두 줄로 말하면. 네, 그게 아니라 추상적인 내용보단 내가 실제 현대 IT 애니에서 개발한 커머스 앱 사용해 보니까 이거 불편하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아이디어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개발자지만 기획자 관점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가 배경이 되고, 실제 그 과정으로는 불편한 점은 뭐뭐뭐인데 코드를 직접 보진 않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어, 인덱스 페이지가 너무 응답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음, 성능 테스트해서, 그러니까 이거 이제 프론트 단에서 성능 테스트 할 수 있고 백 단에서도 성능 테스트 할 수 있거든요. 성능 테스트를 해서 리스폰스 시간을 지금보다 3배 이상 단축시키겠다. 시켜서 사용자의 어, 이용 만족도를 높이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포부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음, 에스포레이션 포부. 포부가 이게 뭐 틀린 건 아닌데 어 만약에 한 팀장급 이상의 개발자가 만약에 보통 이 검토를 할 거잖아요. 왜냐면 그 팀에서 뽑을 거니까. 네, 네. 근데 요거는 어디서나 다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현대 IT 애니에서만 그러니까 이 맞춤형으로 쓰면 네. 얘 진짜 고민했구나. 그러니까 서류에서 좀 더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겠죠. 네, 요게 피드백이라면 피드백인 것 같아요. 혹시 이해 잘 되시나요? 네, 이해 잘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추상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건 음, 당연한 거라서 당연한 거는 굳이 명시를 안 하셔도 돼요. 포트폴리오에. 네, 요 음, 페이지는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도훈님이시고, 네. 보통 사진을 넣으면 약간 어, 믿음이 가죠. 네, 잘 넣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발 블로그랑 깃허브 있으신 것 같네요. 두 개 다 확인하겠습니다. 네. 네. 많이는 작성한 게 아니어서, 네네네. 우선 개발 블로그가 4개밖에 없긴 하네요. 네, 이 카테고리 때문에 4개인가? 전체 6개네요. 네. 네네네. 개발 블로그랑 깃허브. 그래도 꾸준하게 커밋을 하고 계시긴 하네요. 네. 이 중에서 제일 메인이 되는 프로젝트가 어떤 걸까요? 그 레퍼지토리로 한번 네. 가주시면은, 사실 이게 제가 한 거는 없고, 네. 이게 그냥 제가 공부하다 그냥 계속 올린 것들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뭐가 메인이라고는 사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커머스에 연관된 게 있을까요? 저 현대 IT N이랑 연관된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이 뷰 쪽이 프론트 쪽이긴 하지만 지금 백엔드 쪽으로 지원하시는 거죠. 공고문이 음, 백엔드에 여러 명시되어 있었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냥 이게 거의 백엔드가 백인, 아니네요. 그냥 전반적인 거네요, 그냥. 네네네. 음.
그러면 웹에 대한, 그러니까 웹 개발자로 가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여기 근데 자바라는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공고문 자체에. 자바인지 음, 뷰인지도 안 나와 있네요. 아, 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혹시 이 회사로 가고 싶은 이유가 어떤 거세요? 아, 사실 가장 큰 거는 지금 있는 곳이 너무 멀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요. 네, 여기서 이제 아는 분이라기보다는 이제, 음, 제일 좋은 건 사실 이 대기업을 한번 가보고 싶고 경험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어, 지원한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만약에 면접에서 네, 우리 회사에 왜 오고 싶나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말하면 네. 점수가 제일 낮게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죠. 네, 내가 관심 있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 말이야 최근에 많이 쓰는 게 커머스 앱인데 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은데 네, 근데 목적이 어 대부분 다 이거는 그냥 디폴트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현대 네, 쪽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네, 그래서 결국에는 경쟁자들에서 좀 우위를 점해서 결국에는 선택이 돼야 되잖아요. 저희는 어필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어, 정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네, 없으면 만들어야죠. 네. 그냥 완전 솔직할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연봉 높게 받고 싶다. 그래서 나는 이거 받으려고 이러이러한 준비를 많이 해놨다. 오히려 차라리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완전 솔직한데 그 대신 근거도 있잖아요. 이걸 준비하는 것들이 뭐뭐뭐가 있다. 네. 이거는 그냥 나는 어 그냥 고등학생으로 따지면은 난 저는 서울대 가고 싶어요. 이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랑 이거 똑같은 얘기죠. 그렇지만 이 뒤에 뭐뭐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네 회사 가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준비했다.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네. 이거에 대한 이 무엇을 준비해왔다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으신가요? 어떤 준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결제 쪽에서 개발 많이 했었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은 직장 상관없는, 회사에서 네, 결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운영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네네네네. 음. 근데 이거는 회사에서 한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직전 경력을 활용해서 이직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네, 그래도 너네 회사에 가기 위해서는 아닌 거잖아요. 이건 다른 회사에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랑 똑같아요. 아까 저희 포트폴리오 볼 때 네, 이 내용은 사실 다 돼요. 뭐 구글을 지원하건 네이버를 지원하건 다 되는 곳이라서 유니크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도우님만의 그 특기를 살릴 수 없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 무엇이 뭐냐면 사실은 이런 거죠. 업무 소개에 있는 이 커머스 백엔드 백오피스 사실 이 뷰제이에스 어떻게 보면 뷰제이에스 아까 공부하셨잖아요. 기터브에 그 네네네. 내용을 말씀하셔야 돼요. 뷰제이에스를 준비해왔다. 뭐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네. 개발도 해보고 배포도 해보고 배포도 해봤다. 네, 이렇게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유를 물어봤을 때는 사실은 대기업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가기 위해서 프론트 쪽도 개발도 해봤고 그다음에 제가 다 어떤 걸 하셨는지 몰라가지고 뷰랑 네, 자바 쪽이네요 대부분. 네. 근데 이게 자바를 쓰는 데가 맞나요 여기가? 예,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네. 기터브 기터브 전에 개발 블로그 먼저 보면은 어 그냥 딱 자바에 대한 문법을 공부하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AWS 클라우드 쪽 공부하신 것 같네요. EC2. 저 프로메테우스 그 모니터링 툴, 어, 네네네. 그러네요. 아, EC2에 프로메테우스를 설치하시고 모니터링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한번 볼게요. 이거를 좀 흥미가 있네.
그라파나를 적용하기. 그 모니터링 툴이 많잖아요. 그중에서 네. 왜 저 그라파나 프로메테우스 쓰셨나요? 일단 프로메테우스랑 그라파나가 좀 접근하기가 되게 자바 개발자로서 쉽거든요. 네, 그래서 내부 설정만 좀 해주고 그 라이브러리 한두 개 받으면 그 네, 프로메테우스에서 데이터를 이제 그러니까 자바 내부에서 프로메테우스가 잘 쓸 수 있게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프로메테우스가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그라파나가 이제 프로메테우스한테 붙어서 보면서 하는 그 흐름이 되게 많이 쓰이기도 하고 네, 딱히 어렵지 않은 네. 난이도여서 일단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음. 그 러닝 커브 입장 말고 약간 운영적인 면에서는 또 이유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프 하나에 뭐 프리픽스로 조회가 쉽다든지 아니면 아, 로그가 찍히는데 패턴이 있어가지고 확실하게 내가 트러블 슈팅할 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든지 이런 이유들이 있나요? 네네네. 저희가 원래는 클라우드 워치에 있는 네, ECS 기능으로 컴퓨터가, 그러니까 실적으로 그 인스턴스가 얼마나 이제 부하가 되고 이런 거를 보았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내부에 있는 것들까지는 볼 수가 없어요. 뭐 네, DB나 이런 것들, 뭐 DB 커넥션이 몇 개가 있고, 아니면은 뭐 지금 뭐, 어, 어떤 에러 로그는 몇 개가 쌓여 있고, 갑자기 몇 개가 나왔고, 이런 거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도입해 보려고 프로메테우스랑 그라파나를, 네, 아까보다 훨씬 낫습니다. 방금처럼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그냥 자바가 접근하기 쉽다. 사실 이거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C샵 개발자도 프로노메테스 쓸 수 있고, 네, 네.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클라우드 워치에서 내부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찍기에는, 어, 가독성이 좋지 않아서, 프로메테우스를 도입하게 되었다 하니까 이해가 확 되거든요. 네네네. 방금처럼 기술 면적을 보신다면 말씀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혹시 요 설정을 하시면서, 예, 도입을 하시면서, 어려우셨던 점이 있으신가요? 저 프로메테우스를 도입하시면서? 그 제목에서 썼던 것처럼 그 AWS 그 아마존 리눅스가 기존 우분투나 네. 이런 거랑 조금 그 설정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블로그를 쓴 것도 있었거든요. 네. 그 그래서 설정이 어떤 게 다른 거죠? 이건가요? 여기. 그 이전 게시물인데요. 아, 네네. 1번도 있는 건데. 요거 보겠네. 자, 여기다 그거를 네. 좀, 여기인가요? 네네. 네. 여기서 이런 설정, 하이버네이트 설정 말씀하신 거죠? 그 아마존 리눅스에서 달랐던 점 잠시만요. 네네. 원격 그 제어 요청해서 제 거 이게 제어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주에, 그거 네. 아마 안 적은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네네. 네. 어, 아, 그, 그, 네. 독, 그, 원래는 이제 맥 환경에서 좀 돌려보다가 네. 그냥 그 AWS로 돌린 건데, 그 맥 환경에서는 그 도커 설정을 할 때 호스트 인터널이라고 하는 그 네. 변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사실 맥에서는 되는데 이제 리눅스 우분투 환경에서 또 안 되고 AWS도 안 돼가지고 아마 이거 그 인스턴스를 띄우고 AWS를 사용하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봤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냥 이 게시물을 올린 거거든요. 음, 사실 제가 이 호스트 인터널이 뭔지 잘 몰라가지고, 네네네. 네. 요거는 제가 피드를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저도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모르는, 못해가지고. 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네네. 우선은 요거는 스킵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네. 그 프로메테스 왜 도입하셨는지는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네, 좋은 것 아, 같습니다. 또 글을 볼게요, 몇 개. 네, 저 인프라에 하나가 인프라, 아마 네. 하나 더 있으신가요? 메타모스트도 제가 한번 설정해봤습니다. 메타모스. 이건 또 처음 들어봅니다. 아, 메타모스는 무엇이죠? 이게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툴로 그 음, 채팅할 때 슬랙을 네,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슬랙은 아무래도 이제 유료기도 하고 그 허들도 굉장히 낮거든요. 네.
아니면 이제 슬랙은 90, 무료 버전일 때 90일 이상 네, 쓰게 되면 그 전에 있는 메시지는 지워진다던가 이런 거. 좀 네. 제한권이 많은데, 메타모스트는 이제 그런 것도 일단 없고, 무료에서 유료로 넘어가는 허들도 굉장히 커서, 아, 그, 이게, 되게 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네. 간단하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좋고, 이 지라랑 컴플도 연결이 되고요. 네, 깃허브에도 해당 그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아, 깃허브랜다. 네, 젠킨스에도 해당 플러그인이 있어. 배포 같은 것도 좀 네. 누가 배포했고, 어떻게 배포했고, 성공했고, 실패했고, 이것도 좀 쉽게 볼 수 있어서, 이거 설치하신 이유가 실제 사내에서 이걸 쓰게끔 하셨다는 건가요? 네네네네. 사람들한테? 네네네. 어, 네. 사실, 네, 이거는, 네, 설치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문법 쪽, 자바랑 AOP 쪽을 좀 보겠습니다. 네. 네, 이건 사실은 개발자로서, 네. 어필을 할 수 있긴 한데, 어필이라기보다는 인프라 쪽이죠. 인프라 DBA나 SE 쪽. 네. 부분들이면은, 뭐, 회사의 커뮤니케이션을 더 높이기 위해서, 아까 비용 면에서도 적게 들게끔 하게 도입을 했다 해서 성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접 개발하신 게 아니잖아요 메타모스트라는 거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어필이 안 될 것 같아요 개발자로서는. 아, 네. 네, 아이고. 네, 개발자한테 맨날 기술 면접이 이제 자료 구조로 나오잖아요. 네. 네, 혹시 그 배열과 리스트 요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배열은 이제 요소를 설정하게 되면은 그 크기를 못 바꾸고, 그 리스트 자체에서 이제 크기를 바꿀 수 있고, 리스트 내부에서 쓸 수 있는 함수가 네, 제가 그 메소드가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리스트 네, 내부에서 리스트 요소를 넣거나 만드는데 이제 배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배열을 이용해서 더 많은 그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배열의 장점과 리스트의 장점에 대해서 각각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음, 잠시만요. 네네. 천천히 생각해 주세요. 이게 아마 단골 면접일 거예요. 지금 사실 기술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그치만 네, 제가, 가정하고, 이미 서류 합격했다고 가정하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네. 네. 편하게 음, 생각하세요. 지금 면접이 아닙니다. 네. 아, 기억이 안 나거나, 지금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면은 제가 설명 드릴 수 있어요. 네. 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음, 말씀하실 수 있다면 단점까지 말씀해 주시면 더 좋거든요. 네, 사실 이 배열의 장점이 리스트의 단점이고, 리스트의 장점이 배열의 단점이거든요. 네. 힌트입니다. 페어는 제가 말한 그 네, 사이즈가 정해져 있다는 게 단점일 것 네, 네, 같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는 사이즈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게 장점일 것 같고요. 네, 이거를 또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그 어, 배열의 장점은 이제 사이즈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고 사이즈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 메모리 사용에 있어서 장점일 것 같고요. 네, 네, 리스트는 이제 반대로 사이즈가 조금이라도 너무 유연하기 때문에 사이즈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더 네. 많은 메모리를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음, 요, 설명 잘 해주셨는데, 사이즈를 네. 할 수 있어서, 인덱스 접근이 가능합니다. 즉, 조회 성능이 높습니다. 아, 네. 조회 성능이 네, 높습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나아가서, 만약에, 만약 이게 알고리즘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비곱표기법으로, 어, 인덱스 여건은 1입니다. 여기까지 네. 말씀하시면 100점이거든요. 아, 네. 네. 반대로 리스트 단점은 인덱스 접근이 불가하고 이터레이터라는 객체로 모두 전체 순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전체 순회를 해야 해서 조회 성능이 상대적으로 배열과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비교표로 5의 n이 되는 거죠. 어, 전체 n이라고 했을 때 n번을 순회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사실 아까 여기 단점을 말씀 주셨는데
리스트의 장점은 대신 조회가 낮은 대신 삽입 삭제가 빨라요. 네. 성능이 좋습니다. 혹시 왜 좋은지 아시나요, 이거? 삽입 삭제 성능이요. 네. 이제 이게 그런, 어, 배열은 네. 삽입 삭제 시 이미 고정된 배열 크기가 아, 이에 전체를 밀어야 돼요. 전체를 맞아. 아, 네. 어 전체 인덱스를 탐색하면서 정렬해 줘야 되는데 네. 리스트는 그 리스트의 헤더와 이제 데이터가 있을 텐데 이 헤더는 그 다음 노드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음 노드의 주소값. 그래서 이 그러니까 삭제하려는 노드의 직전 헤더를 내가 삭제한 다음 가리키는 노드를 바꿔버리면 끝이죠. 네. 그래서 전체 탐색을 하면서 정렬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빠릅니다. 네. 네, 이것까지 말씀해 주시면 100점이에요. 네. 네. 이렇게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술 면접을 만약에 서류를 합격하신다면. 네. 그리고 방금 제가 물어본 게 거의 그냥 맨 처음 약간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해야 되나? 처음 물어보는 면접 질문이고요. 네.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뭔가 글이 많네요. 음, 요거는 약간 개발 블로그라고 보다는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하신 느낌이네요. 아, 이 게시문만 약간 그런 네, 느낌이고요. 네, 네, 다른 그 AOP로 네, 봤던 거는 사실 네, 좀 네, 네. 공부, 음, 블로그 형식으로 좀 썼습니다. 네. 어, 물어볼 게 뭐가 있는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셋의 특징이 뭐가 있나요? 셋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셋이라는 자료 구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네. 컬렉션을 일단 상속을 받았고요. 네, 컬렉션을 상속을 받은 게 이제 리스트와 셋이 있는데, 셋은 이제 순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순서를 보장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 검색이나, 그리고 이제 중복이 불가한 특징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맵까지 할까요? 맵에 아, 네.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맵은, 키 밸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키는 중복이 불가능하고 이제 밸류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중복이 허용이 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get 키를 하게 될 경우에는 세트 형식으로 나오고 네, get 밸류 형식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네, 리스트 형식의 이제 중복 가능한 네네. 아까 셋에서 안 물어봤는데 혹시 언제 쓸까요? 이 자료 구조를 활용한 예시?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해시맵에서 키를 네. 쓰거나요. 맵 말고 셋 물어봤습니다. 셋. 네, 셋에서 이제 네. 해시맵 키를 해시. 꺼내올 때 세트 구조를 해시, 해시 맵 키를 가져올 때요. 네, 키를 가지고 올 때 그쵸. 셋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어, 중복되지 않은 것들을 가져오는 뭐 그런 뭐 예제 네. 같은 문제에서 이제 네. 로또 번호를 가지고 올 때라던가 이런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세우면 네. 맵은 언제 쓸까요? 맵은 키밸류 값들이 필요한 네. 걸로 쓴 뒤, 예를 들면 어, 잠시만요. 네. 그 어떤 고유한 인덱스 번호가 있고 그것에 대한 값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에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떻게 보면 제이슨 같은 경우도 딕셔너리 구조, 이런 맵 구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서버에서 그 요청 키값에 대해서 밸류를 가지고 올 때 요즘에는 이제 레스 템플레이트를 많이 쓰지만 예전에는 네. 맵 형태로 많이 음, 네. 썼던 것을 저 네. 본 적이 있습니다.
음, 어, 사실 맵을 쓰는 이유는 검색을 빨리 하기 위해서거든요. 네네. 보통 예시를 도서관으로 들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찾을 때 그 가나다라 마바사 순으로 정렬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키가 유니크하고 그 카테고리 1차 카테고리 뭐 네. 가로 시작하는 책에서 찾아야만 처음에 그 책을 찾으려는 레인지가 줄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검색 성능을 높이고 그 키가 유니크한 그러니까 키로 정렬이 가능한 상황에서 검색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네네. 네. 그리고 얘는 인터페이스고 얘를 구현한 구현체 세 가지가 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트리맵, 네, 해시맵, 네, 네. 트리맵, 해시맵이랑 솔티드 맵이었나? 솔, 솔 정렬된 맵인가요? 제가 그 세 번째 건 정확하게 네. 모르겠습니다. 요게 링크드 해시드 맵입니다. 아, 링크드. 링크드 해시맵. 네. 네. 됐습니다. 네.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만. 아, 일단 트리맵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그 네. 키 구조가 이제 트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리 형식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트리 형식의 특징은 그 어떤 값에 있어서 바이너리로 좀 쉽게 차릴 수 있다는 형식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인서트 할 때 정렬되면서 인서트 됩니다. 아, 네, 네. 정렬되면서. 이거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트리 구조를 물어본다면. 네. 아, 네. 네. 해싱의 장점과 단점도 말씀해 주세요. 해시맵은 주소, 사실 이 해시 맵은 네, 해싱이라는 거를 해싱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네, 그걸 맵으로 구현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 질문은 이 해시 맵이 아니라 해싱이 무엇인지, 해싱이란 해싱이란 그 어떤 그 값에 고유한 주소를 부여하는 기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사실은 키를 가지고 밸류를 찾는 게 해싱입니다. 아, 네. 그래서 근데 해시 맵은 그래서 요 해싱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키를 가지고 밸류를 찾잖아요. 네. 이때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사실 장점은 제가 말했습니다. 아까 해시 맵을 쓸 때 요 검색 성능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검색 성능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회 범위를 키로 레인지를 좁혀 검색 성능을 빨리 하기 위해서죠. 네. 네. 음,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그 해싱의 단점이요? 네. 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해시 충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아, 네, 들어보기만 네.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 있거든요. 해결 방법. 요거는 한번 검색해서 나중에 네, 기술 면접 전에 공부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세 가지. 네. 네. 그리고 링크 대시 맵은 사실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얘가 해싱을 충돌했을 때 그 충돌된 키들을 링크드로 연결해서 0번째 인덱스, 1번째 인덱스를 해서 해시를 충돌을 방지하는 예시예요. 얘가. 네, 근데 음, 나머지 두 가지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자료 구조까지는 된 것 같고 AOP 쪽도 간략하게 볼게요. 네. 객체 지향이 나옵니다. 객체 지향이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객체 지향은 이제 프로그래밍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을 각각 이제 그 객체라는 이름으로 나누고 분업화를 해서 그 부품들을 이제 그 모든 클래스들이 이제 하나의 부품처럼 만들어서 결국에 그것을 이용하면서 네, 듣고 있습니다. 네, 객체를 전체적으로 모아서 이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품처럼 왜 만들죠? 부품처럼 만들게 되면은 재사용성도 높아지고요. 이 부품을 활용해서 다른 부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상속을 받아서 다른 부품으로도 만들 수 있고, 네. 음. 상속, 하나의 클래스가, 네, 네, 네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하나의 클래스가 하나의 그 작업만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클래스 내부의 기능을 이제 직접 할 수 있게 네. 할 수, 방금 네, 상속과, 어, 객체지향 특징이 한 개 나왔고, 객체지향 네, 원칙이 하나 나왔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네. 혹시 나머지 특징과 나머지 원칙 아시나요? 이게 네 가지 특징이 있고, 5원칙이 있거든요. 아, 캡슐화, 네, 맞아요. 네, 입력화, 캡슐화, 입력화, 다형성, 네. 뭐, 그리고 원칙도 아까 하나의 클래스 하나에 하나만 작업한다는 네, 원칙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싱글 리스폰시빌리티, 그리고 OCP, 네. 컴플로즈, 네, 그리고 리스코프 치암치, 그리고 I, I가 그 인버전 오브 그거는 다른 맞지? 것 같은데요. D인가요? 아,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 말씀하시는 걸로. 인터페이스 네. 불러원칙입니다. 네. 인터페이스 불러원칙. 다 말씀해 주셨나요? 하나, 둘, 셋, 넷. 그 하나 더 마지막에 있네. D가 빠졌습니다. 그 아, 네. 유존스 네. DI. 보존성 저도 갑자기 헷갈리네요. 잠시만요. 솔리드인데. 아이고. 이가 네, 요거 각각의 특징과 정의 정도는 네. 계속 다 물어볼 거예요. 아마 네. 어 이해해서 설명할 정도까지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네. D가 요전 역전이네요. 네. 요거에 대한 이제 각각의 특징과 정의 그리고 예시까지는 네.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징, 정의, 특징, 예시. 여기까지 해서 개발 블로그는 다 피드백이라기보다는 언급을 드렸고요. 네. 그 기터브 쪽에는 사실은 다 개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약간 공부 쪽으로 하신 것 같아요. 프로젝트가 없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크게 볼 게는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치만 가장 공들였다는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어떤 게 가장 공들이신 걸까요? 공들인 거, 공들인 거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다 그냥 그러면 우선 공통적인 것. 스킵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림보다는 글자로 네.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스킬은. 그리고 아, 버전까지 명시해 주세요. 스킬을 글자로 바꾸고 네. 버전을 명시하는 게 명확하죠. 네. 왜냐면 자바 1버전 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쓰면은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개발자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네. 네. 스프링도 1버전 쓸 수도 있죠. 네. 저 실제 1버전 쓰는 회사 봤습니다. 이거 멘토링 하면서. 1번이요. 네, 봤어요. 97년도에 릴리즈한 거를 아직도 쓰고 있더라고요. 아우, 네. 근데 되게 보니까 스킬풀이 되게 넓으시네요. 킹랩도 이것저것, 쓰시고. 네. 어, 갑자기 이 질문이 생각나는데 네. 5년 후에는 어떤 개발자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5년 후에, 일단 제가 사실 좀 약간 그게 있습니다. 결핍 같은 게 있었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이렇게 스킬풀이 넓다고 하는 거는 사실 제가 그 여태까지 3년 동안 일하면서 개발자가 저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잡다하게 그냥 했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누군가에게 조금 어떤 스킬을 배우고 또 이 사람들이 개발에 있어서 어렵거나 막히는 점이 있으면 좋은 선임으로서 알려주고 리드할 수 있는 개발자가 5년 뒤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이 결핍을 그 후대 주니어 개발자들한테는 겪고 싶지 않게끔 잘 네, 리드하겠다고 이해를 했거든요.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면접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배치도 쓰셨고 시큐리티도 쓰셨네. 근데 보니까 네. 면접이 파고들 게 많네요. 지금 준비하실 게 어, 많습니다. 혹시 JPA는 왜 쓰셨어요? JPA가 일단 그 저 밑에 있는 스카이탭을 할 때 썼는데요. 네, 도입한 배경 자체는 일단은 저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일단 이거를 음. 사용하는 입장이었고, 네. 근데 좋은 점은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어떤 게 좋았을까요? 실질적으로 제가 마이바티스를 통해 가지고 스프링을 그 스프링 백엔드를 운영했을 때는 네, 쿼리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마이바티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스트링을 묶어가지고 쏜 다음에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런타임 에러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그 JPA를 쓰고 나서 저,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문제를 컴파일 에러로 맞닥뜨리다 보니까 음, 그런 부분에서 JPA를 쓰고 나서 쿼리 튜닝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원인은 확실한, 네. 그러면 배치는 왜 쓰셨나요? 스프링 배치. 일단 스프링 배치를 쓴 거는 어 저희가 그 링커라는 서비스를 운영했을 때 MSA 형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전임 전에 이제 개발하셨던 분을 이제 제가 물려받아서 하게 되었는데 네,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 스케줄러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스케줄러를 모든 프로젝트에 다 박아놨는데 이게 멀티 서버다 보니까 이게 뭐가 안 맞게 되면 이제 계속 그 다른 MSA 서버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어서 네. 그 스케줄링을 하는 부분들을 하나로 묶고 그리고 여러 개로 같이 돌려야 되는 작업들은 배치로 돌리자라고 해서 오, 개발을 네네네. 했습니다. 오, 답변 잘 하시는데요? 시큐리티는 왜 도입하게 되셨나요? 일단 스프링 시큐리티가 네, 그 뭐 제가 하자고 한 건 아니고 제가 또 이용을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서 개발을 했던 건데 스프링 시큐리티를 하게 되면 이제 역할이나 이런 것도 잘 분리가 되는 좋은 점이 있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사람이 뭐 어떤 역할을 가졌을 때, 또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가졌을 때라고 하는 것도 좀 네. 구분이 잘 되고, 권한 시스템을 대신 저 스프링 시큐리티의 필터 체인 방식으로 도입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스크래치를 이제 썼을 때, 좋은 좋은 점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보안적으로는 이제 엄청 좋죠. 보안적으로 절대 뚫리지가 않고, 절대 보안, 뚫리진 않는 건 네. 아니지만요. 네. 보안적으로 왜 좋은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보안적으로 좋은 이유는 일단, 예를 들면은 그 저가 스프링을 했었을 때에는 네, 그냥 스프링에서 스프링 시큐리티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것은 저이 어설라이제이션을 하고 또 어떤 거는 어설라이제이션을 안 하고 어떤 거는 어센티케이션을 하고 어떤 건 어센티케이션을 안 한다라고 하는 그 공통 클래스 하나를 만들어 놓고 네, 그것을 그 상속받아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그 이제 상속을 받아서 이게 이제 어센티케이션을 탄다, 밸리데이션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을 좀 수동으로 좀 하는 작업들이 많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스프링 시큐리티는 그걸 이제 필터 뒤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음, 많다 보니 네네. 어, 예를 들면 어떤 URL을 탔을 때는 네. 뭐 결과적으로는 똑같지만 이제 가시성이 더 저한테는 좋았거든요. 어떤 음, URL을 탔을 때는 뭐 퍼밋을 해주고 어떤 URL 탔을 때는 반드시 네, 그 오텐티케이션을 타고 뭐 이런 지점들이 네, 전에 했을 때보다는 손도 덜 갔고요. 이것도 네네. 마찬가지로 한 번 설정을 해놓으면은 다시 네, 바꿀 일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 점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음, 정리해보자면, 요청이 온 URL을, 그, 뭐라 그러죠? 리졸브 하는 그 URL 리졸브 해가지고, 네. 그 형식, 처리하는 로직 자체를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강제화해서 인터페이스화 하겠다. 그래서 확장이 유리해서, 어,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으신가요? 네. 그리고 이제 확장 측면에서도 확실히 제가 저 밑에 이제 포트폴리오에 나오겠지만 그 스카이탭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E2C에서 한 번 오픈이 되고 네, 밑에 보면 이제 그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데가 족보닷컴이라는 데인데 네, 족보닷컴에서도 한 번 오픈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어, 똑같은 그림이 두 번인데 네, 이때 그 스프링 시큐리티
코드를 정말 딱 네. 한 번 건드렸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확장성, 그 네. 인증에 있어서 확장성 측면에서는 네. 엄청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이투스 인수가 됐군요. 네, 다 지금 인수 합병. 네. 갔던 회사가 다 이투스에 인수된 건가요? 그러니까 링커에 입사하고 처음에 이제 이투스 인수가 한번 되고요. 네. 이 이투스 자회사 중에 플랫비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랑 합병이 되고 이 이투스 자회사 플랫비라는 데가 교육지대랑 합병이 됐어요. 이 네 군데를 다 가신 건가요? 그쵸, 이제 제가 퇴사한 건 없지만 네, 네. 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냥 맨 처음에 링커에 입사했을 뿐인데 이투스 회사에서도 일을 했고 플랫에서도 일을 했고 교육지대에서도 일을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쪽 백엔드 쪽을 물어봤고 어 잠시만요. 뭘 물어보면 좋을까요? 레디스는 왜 쓰게 되었나요? 사실 이제 레디스의 본질인 그 인메모리 DB이지 않습니까? 네, 그거랑 좀 다르게 제가 이제 링커에서 레디스를 많이 썼는데요. 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 오늘 하루 방문자 수 이런 거는 만약에 제가 이거를 계속 쿼리를 하게 된다면 네, 오늘 하루 방문을 했던 로그를 한번 그 DB에서 다 뒤집대고 거기에서 카운트를 내가지고 통계를 할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모든 쿼리를 처리할 때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하루 방문자 수를 레디스에서 카운트를 내리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네네, 뭐 보인다고 하거나 음, 아니면 이제 저희가 결제 쪽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결제 쪽은 막 그런 동시성이나 이런 이슈가 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줄이려고 레디스에서 예를 들면 오늘 하루에 팔 수 있는 상품을 미리 DB에서 한 번 조회를 해서 캐싱 형태로 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상품 API를 찌르게 되면은 레디스에서 해당 값을 가지고 와서 음, 네, 보여준다고 하거나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비즈니스 로직상으로는 중요한데 계속 DB를 뒤져야 되는 것들을 이제 레디스에 좀 많이 넣고 네.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레디스의 네. 단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단점은 이제 인메모리 DB이다 보니까 꺼지면은 네. 복구가 안 될 수 있는 음,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성이 더 요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계속 스냅샷을 그러니까 저 이제 레디스를 이제 그 AWS에서 사용을 했는데요. 네, 이제 거기에 계속 어 뭐 백업을 계속 만들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레디스가 사용하는 영역이랑 DB가 사용하는 영역이랑 네, 같게 만들어서 항상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레디스에서 할 수 있는 거는 DB에서도 할 수 있는 형식으로 만들게 되면 얘가 음, 껐다 켜줘도 네, 만약에 없으면 DB에서 꺼내와서 레디스에 다시 음, 저장할 거기 네.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형식인 복구 것이죠. 데이터를 DB에서 저장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조회를 할 때는 레디스에서 조회를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어, 네, 이제 포트폴리오 쪽을 좀 보겠습니다. 운영 쪽보다는 개발 쪽에 좀 집중해서 물어봤거든요. 네, 음, 요거는 약간 그 회사에서 간략하게 뭘 했냐라고 써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보시면 포트폴리오가 다 무엇을 했다잖아요. 네, 무엇을 했다. 요 형태보다는 네, 어 어떤 프로젝트에서 무슨 원인 배경으로 무슨 이슈가 있었는데 이 이슈의 원인은 무엇이고 해당 원인을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1번, 뭐 2번, 3번 해결 방안이 있었다. 근데 이 해결 방안을 뭐 팀 단위로 고민 끝에 무슨 이유로 2번 안을 채택하였고 실제 라이브에 수정 반영하였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어, 이슈를 해결하였고 뭐 느낀 점으로는
앞으로 비슷한 이슈가 있으면은 위에서 이렇게 해결했던 트러블 슈팅 과정으로 바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쓰셔야 되거든요. 포트폴리오는. 특히 백엔드 쪽은 백엔드 포트폴리오. 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예시를 한번 들을 수가 있을까요? 예시요. 이게 좋습니다. 안 잡힙니다. 네,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자, 제가 예시로 제 개발 블로그 저도 이직을 했었거든요. 네. 원하는 대기업 쪽으로 저도 다 이직을 한 케이스인데 제가 이직을 할 때 토이프리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 중고거래 백엔드 시스템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때 저도 그 세션 정보를 레디스에 넣기에 하기 위한 배경 도입을 고민해봤어요. 세션을 어떻게 처리할까? AWS의 그 EC2의 스티키한 세션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었고, 아니면 서버 간의 세션을 서로 통신하는 그러니까 서버가 5대라면 첫 번째 서버가 세션이 저장되면 나머지 4대 서버한테 알려주는 클러스터링 방식이 있고, 이 운영하는 서버 5대라 가정하에 그냥 서버 레디스 인메모리 DB를 하나 그냥 둬가지고 AWS는 엘라스틱 서치죠. 엘라스틱 서치에다가 세션 키를 유니크하게 해서 저장하는 방식도 있었고요. 이 세 가지 방식에 대한 이거를 예시로 말씀드리면 여기다 다 똑같이 대입을 해볼게요. 중고거래 프로젝트에서 로그인 시 그러니까 부트에서 멀티 서버 환경이라 로그인 시 세션 정보가 불일치하는 이슈가 있었다. 원인으로는 멀티 환경 서버라서 세션 정보를 로컬에다가만 저장하면 다른 서버로 요청이 오면 세션 정보가 없다. 해결 방안으로는 요 세 가지가 있었던 거죠. 찾아보니 요 세 가지가 있었고 각각의 이제 장점과 단점이 나옵니다. 처음에 스티키 세션의 장점은 단점이 있죠. 단점. 네. 얘도 해결되지만 단점으로는 고정된 세션에 저장하기 때문에 트래픽이 증가된다. 그리고 세션 클러스터링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서버가 세션을 저장하면 서로 간에 세션을 공유하는 방식이거든요. 잠시만요. 그래서 네, 네 이게 세션 클러스터링이네요. 이 와스 1번에서 세션을 저장하고 얘를 와스 2가 저장하는 세션에다가 또 세션을 넣어주는 거죠. 다 동기화해주는 거죠. 근데 얘의 치명적인 단점은 여러 대의 서버를 이용하는데 서버가 늘어날 때마다 리스폰스가 네트워크 시간이 더 그만큼 호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느려지겠죠. 그러니까 얘는 4대 이하의 소규모 서버에서는 적합하지만 저는 대용량 트래픽을 처리하는 이 토이 프로젝트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부적합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알아본 게 인메모리 DB 레디스를 도입하게 되었다. 얘도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디스크보다 빨라요. 얘는 전자신호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단점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휘발성이에요. 휘발성에 이 복구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레플리카가 나옵니다. 레플리카. 마스터 슬레이브 방식의 복제 DB를 구성해놔서 마스터가 죽으면 슬레이브가 대신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저는 인메모리 DB를 채택하게 되었다까지가 결론이고요. 느낀 점으로는 느낀 점이라보다는 이런 것들을 이해했다고 이게 느낀 점이네요. 네. 이거를 이제 트러블 슈팅하는 과정에서 웹의 특성과 스케일 아웃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개념도 공부를 했었고 HTTP 세션 이 객체로 처리를 했었는데 스프링에서 어떻게 더 적용되는지도 이해를 했고 웹서버와 와스에 대해 차이에서도 이해했고 톰캣에서는 이런 장단점들이 있고 노에스케일에서도 레디스와 멤캐시라는 또 인메모리 DB가 있어요. 이런 것도 네. 공부를 했었다. 여기까지가 제 트러블 슈팅한 내용이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네네.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이슈들을 많이 발행한 다음에 이 과정들을 트러블 슈팅하는 게 사실 그 사람의 경험치이고
경력을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음, 보시면 제 모든 글은 다 지금 배경, 과정, 결과, 느낀 점 순이 되어 있어요. 네. 배경, 과정, 결과. 네. 하나 더 볼까요? 한 개만 보면 좀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거 하나 있어요? 로그인 쪽을 어떤 거 보시고 싶으세요? 어, JUnit을 이용한 테스트 코드 작성하기. 아, 네네. 어, 결국에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한 이유는 안정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신규 비즈니스 로직이 추가가 기획이 됐어요. 그 로직으로 인해서 다른 로직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격리를 해야 됩니다. 단위 테스트로 해당 메서드별로 단위 테스트를 작성한 다음에 이제 자동화 배포를 제가 해놨었어요. 젠기스로. 근데 그 테스트 코드에 실패가 있다면 배포가 안 되게끔 막아놓은 거죠. 네. 네. 그래서 도입을 하게 되었고 배경이 이 과정은 그냥 테스트 코드 작성이에요 말 그대로. 네. 저는 모키토 프레임워크를 썼었는데 네. 이거 문법들이고 모키토 프레임워크에 이렇게 해서 실제 테스트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뭐 테스트 예제 코드라서 그냥 유저를 등록할 때 테스트를 어떻게 했냐 그리고 업데이트 불품 중고 물품을 업데이트할 때는 어떻게 했냐 실제 테스트 코드에 대한 내용들이고 이걸 느낌으로써 이제 결과가 있겠죠. 그래서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단위를 격리시킴으로써 의도를 명확하게 했고 어 리패토링 시에도 그러니까 추가 개발을 어떻게 할 때 어떤 영향도가 느 정도인지 가시성이 확보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코드를 다른 팀원들한테도 설계하면서 실제 생산성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네. 이게 단위를 어떻게 쪼개냐에 따라서 생산성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확장에 유리하고 수정에는 닫혀 있는 구조면 생산성이 높아지고요. 네. 근데 영향도가 의존도가 높고 격리가 안 되는 구조면 생산성이 낮아집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을 느꼈고요. 그래서 미래에 대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컨벤션이나 CI, 테스트 검사 등 유지 보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말고도 통합 테스트가 필요함을 느꼈던 거죠. 네, 이렇게 작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 개발 블로그들이 지금 개발 블로그라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네. 네,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과정입니다. 과정. 이 과정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합리적으로 그 사실 엄청 많잖아요. 그 선택안이 네. 서울에서 부산 가는 방법이 차로도 있고 걸어도 갈 수 있고 자전거로 갈 수 있고 배로도 갈 수 있고 비행기로 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내 돈이 지갑이 만약에 빵빵해요. 그러면 당연히 비행기 타고 가겠죠. 네.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 그리고 근데 집에 자전거는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 타고 가는 게 낫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내 현재 상황,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는 지금 개발자가 적은 회사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방금 아까 채팅 슬랭 대신 다른 걸 쓰신 것처럼 그런 네. 합리적인 이유로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지 그걸 봅니다. 개발자 기술 면접에서는요. 그 과정이 그 내용이 제일 잘 들어가는 것이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으로 이 사람이 근데 제가 아까 물어봤는데 합리적인 설명들 잘 하시더라고요. 이쪽 있잖아요. 요거 사실 네. 요거를 물어본 이유들이 다 합리적인 선택을 해봤어? 라고 물어봤었던 거였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포트폴리오에는 녹여져 있지 않아요. 음, 충분히 말을 잘 하시는데 그래서 서류 검토가 생각보다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면 지금 면접을 보통 서류 검토가 통과해야만 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과정, 합리적인 선택할 수 있는 과정들을 포트폴리오와 개발 블로그에 녹이시면 아마 서류 합격률이 훨씬 높아지실 것 같아요. 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좀 궁금한 게 네네, 그런 게 질문해 주세요. 있어요. 네. 네. 제가 이제 이것도 이제 그냥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뭐 폼을 짠 거긴 하지만 네, 저 그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개발 주요 사항이라고 하는 지점들을 그 네. 말씀하신 내용처럼 배경 과정 결과 느낀 점에 있는 어떤 트러블 슈팅 과정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거가 필요한 걸까요? 음, 이것도 있어야 되는데 네네, 배경 결과 느낀 점에 대한 그런 트러블 슈팅 과정도 네,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는 개발 네, 주요 사항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네.
포트폴리오에 대한 네, 이런 게 중요한 좋습니다. 건지. 네, 네. 질문을 이해했거든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냥 제 네. 포트폴리오 보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잠시만요. 음, 이거 맞나? 우선 위에는 이력적인 내용이라서 넘어가고 네. 포트폴리오 쪽을 보면은 저는 우선 그림이 없습니다. 해당 네. 그 이직할 때 포트폴리오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중국어 시스템. 네. 요거에 대한 GitHub랑 위키를 써놨어요. 사실 네. 여기 GitHub에 아까 말씀해주신 그 트러블 슈팅 내용이 다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 이슈들을 다 명시해놓고 다 이게 음, 아까 배경 과정 결과 느낀 점이 쭉 있는 거거든요. 이 배경을 제가 아까 피드백 드렸잖아요. 이 과정을 네네. 보이게끔 해라. 이 네.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지금 하나하나 링크에 개발 블록으로.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였던 거죠. 이해가. 그리고 그 방금 개발 블록을 써놨던 거를 조금 더 압축해가지고 중요한 것들만 포트폴리오에 녹였습니다. 어, 이거는 프로젝트에 대한 전 전반적인 배경인 거고, 실제, 아까 분산환경 세션 이거잖아요. 개발 블록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네네. 그거를 좀 더 요약해서, 포트폴리오에 썼습니다. 세 가지 방식이 있었고, 각각의 왜 했고, 왜 어떤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있었고, 장점이 있었고, 단점이 있었고, 그래서 요걸 했다. 좀 더 요약인 거죠. 개발 블로그 그래. 어, 그 배경을 당연히 다 봅니다. 만약에 기술 면접을 본다는 거는 사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서류를 다 봤다는 소리예요. 마음에 들었거든요. 네네. 다 보고 왔는데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저걸 먼저 보지 않고 이걸 먼저 읽고 관심이 있으면 이걸 클릭해요. 그 면접관 뭐냐, 서류 검토자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여기서 흥미를 끌어야 돼요. 이 사람이 세 가지로 이 사람 배경을 썼을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노티가 돼야 돼요. 근데 음, 방금 도훈님의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했다잖아요. 네. 출력? S3 업로드 했구나. 근데 왜 했지? 왜가 없어요. 왜? 엑셀 아, 파일 매크로 추출은 왜 했지? 이 배경이 없는 거죠. 매크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직접 다 매크로 안 하고 그냥 개발하면 안 되나? 이 동기화는 왜 필요한데? 동기화가 안 되면 무슨 문제가 있지? 이런 내용, 이 사이드 이펙트들에 대한 예외 처리에 대한 이런 궁금증이 엄청 많거든요. 저는 이 한 줄로. 근데 이 포트폴리오에는 특히 개발자라면 모든 예외 상황 사실은 운영을 잘하고 트러블 슈팅을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네네네. 그런 모든 그 경우의 수를 포트폴리오에 녹이셔야 됩니다. 그게 어렵죠. 아, 그치만 제가 정확하게 네네 잘못 잡았네요, 이거를. 네네.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 지금 잘 요청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멘토링 신청을. 네. 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물어봤잖아요. 이런 것들. 네네네. 답변을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아, 그 답변을 하신 거를 정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음, 보니까 기술 면접까지만 들어간다면 저는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도우님께서. 근데 네네. 서류에서 걸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이게 아, 너무 했다 위주니까 이 사람이 깊이가 있을까? 깊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물어보면 아는데 기술 면접까지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운이 나빠서. 이 MSA 사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MSA가 왜 도입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해요, 사실은. 그거를 합리적인 선택으로 MSA를 도입한 건지 아니면 남들이 하길래 했다 하는 건 최악이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 것들을 포트폴리오에 명시하셔야 돼요. 진짜 제 글들을 보면은 다 이유들이 있어요. 이유와 원인과 배경, 과정. 이유, 원인, 배경, 과정. 이유, 원인, 배경, 과정. 다 그겁니다, 그냥. 모든 프로젝트가 다요. 네. 제가 이렇게 적용을 혹시 해야 될까요? 제 포트폴리오에서 네네. 사실 여기는 개발 주요 사항을 제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있는 것에서 네. 그냥 내용만 딱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했다라고 하는 게 사실 네네네. 배경도 있고 네. 그 과정도 있고 결과도 있고 느낀 점도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면접 때 물어보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네. 아스퍼스 셀을 활용했다. 음. 이렇게만 적어놓은 건데 이거를 선생님이 아까 그 보여주셨던 포트폴리오처럼 네. 쭉 이렇게 내용 왜 이거 도입을 했고 왜 엑셀 파일 내부 매크로를 추출하려고 이 아스퍼스 셀을 만들었는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이슈를 만드세요. 이슈를 만드는 게 뭐냐면, 네,
사실 제가 이렇게 1대1 멘토링을 짧게 짧게 한 건씩 하는 사람이 아니고, 네네. 장기적으로 지금 과외생을 받고 멘토링을 하는 사람이에요. 2년 네네네네. 넘게. 네. 그래서 지금 과외생 거에 대한 이슈를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한번 그러니까 저한테 뭐 과외를 받으라는 소리는 아닌데, 여기에 이제 그게 있어요. 아이고, 그, 뭐가 있냐면, 그냥 참조로 봐주세요. 여기에 네. 그 커리큘럼이 있는데, 요 내용들을 백엔드 엔지니어로 만약에 가신다 하시면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걸 네네. 참조하시라고. 이걸 클릭하시면 또 상세하게 보입니다. 네네. 지금은 이슈를 보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이슈.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잠시만요. 요 분이 지금 가장 최근 저의 과외생 분이신데,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요. 이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 서버를 만들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한 이슈들을 먼저 발행합니다. 실제 대기업에서는 이렇게 일을 해요. 왜냐하면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다 개발하면 사실은 이슈를 발행할 필요가 없죠. 자기만 개발하면 되니까. 네. 그렇지만 어떤 이슈는 이 사람, 어떤 이 사람, 이 사람, 그리고 이 브랜치를 합칠 때 컴플릿이 나는 거를 그때 코드 리뷰를 보통 하죠. 네네. 네.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 이슈를 만들어 보세요. 이 개발을 이미 다 했지만 네. 포트폴리오를 쓰기 위해서 이슈를 발행해보고,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이걸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슈가 발행이 안 된 거죠, 사실은. 결과만 있는 거죠. 근데 이슈를 발행을 먼저 하시고, 그게 사실 네. 제목이죠. 아까 제 포트폴리오에. 네. 제 포트폴리오 하나를 보면은, 네, 분산형 환경 세션 공유 방법이 이슈인 거예요. 지금 이슈가 음, 없잖아요. 네. 이슈를 발행하시고, 배경으로는 쭈루루루 뭐가 있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예요. 네. 이거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슈를 발행해라. 음. 이슈를 발행하자가 제 하고 싶은 말입니다. 네. 아, 네.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네. 뭐가 문제인지도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네, 좋습니다. 아, 네. 그가 거기까지인 것 같고, 기타 개발? 기타 개발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저 위에 있는 그 회사 프로젝트를 이행하면서 여기에는 쓰지 않는 이제 네네. 다른 파일들이었습니다. 외부 API도 써보셨군요. 네, 네. 뭐 구글도 쓰고 네, 그 네, AWS, 네, SNS 사실 저게 저는 이제 큰 무기라고 생각했는데 쓸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밑에다 네, 떨어뜨려 놨거든요. 네. 네. 제가 오늘 도님 한 시간 좀 넘게 얘기를 해봤는데, 되게 네. 다 어떤 거를 주장하실 때마다 근거가 있으셨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이 포트폴리오랑 개발 블로그만 좀만 신경 쓰시면 원하시는 데다 합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어, 그리고 이거는 뭐, 사실은 이 현대 ITN이 여기 가실 때 요 목적 이유 있잖아요. 네. 이것만 조금 잘 준비하시면, 아, 네. 이건 진짜 아니거든요. 거리가 멀고 되게 크고 싶어서 간다고 하면은 아, 입장 그쵸. 바꿔 생각해 보세요. 현대 네. ITN이 지금 팀장님이신데 네. 만약에 면접 보시는 분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얘는 뭐지라고 생각하겠죠. 네, 제가 네, 사실은 이제 그 선생님도 아마 느꼈다시피 네, 사실 이제 여기 원래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네, 그냥 이직을 하려고 여기를 먼저 지원을 하고 뭐 네, 저도 이제 뭐 할 때는 이렇게 얘기 안 했죠. 그 질문인지 모르고 그냥 네네네. 자유롭게 그냥 얘기하는 건 제가 그쵸, 그쵸, 그쵸. 얘기했는데 자유롭게 얘기하지만 실제 거기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제가 나중에 다시 네, 사실 여기가 떨어지거나 붙더라도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발 회사들 있잖아요. 네네네. 더 열심히 좀 준비를 해서 선생님한테 다시 네. 한번 포트폴리오 좀 참고를 좋습니다. 봐도 네. 되겠습니까? 언제든 요청해 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네네. 그냥 이렇게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이렇게 네. 한번 그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실제 그러신 분도 계세요. 네네. 한 세 네. 번까지 있으셨거든요. 네. 음,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 시간 좀 넘게 긴 시간 고생하셨고,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질문 마지막으로 아, 하나 더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거 자료 혹시 드리죠, 당연히. 주실 수 드리고. 있어요? 네. 메일로 바로 회신 드릴 거예요. 네네네네. 네. 아, 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하나 네네. 네, 질문 주세요. 네네. 편하게 네. 해주세요. 그, 코딩 테스트를 혹시 나중에 코딩 테스트 같은 것도 이렇게 네. 해주시거나 하시나요? 저는 코딩 테스트를 따로 이렇게 알려드리지는 않고, 네, 네, 저도 제가 준비해봤던 경험들이 있어서, 근데 네, 기업마다 좀 달라요. 근데 네네네. 우선 목표하는 회사가 명확해야 돼요. 네, 그 회사에 따라서 코딩 테스트를 준비를 다르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그치만, 제너럴하게 알려드리면, 네. 프로그래머스 사이트 중급 1시간 동안 3문제 이상.
와, 해커 랭크 미디엄 1시간 동안 세 문제 이상 풀 정도로. 그리고 답을 절대 보지 마세요. 답을 보지 않고 어 틀리더라도 계속 답을 보시면 안 돼요. 답을 보는 순간 그 답을 까먹는데 시간이 더 씁니다. 네네. 이게 팁이에요. 저도 8개월 정도 학원을 다니면서 느꼈던 거예요. 음, 알고리즘 문제를 풀면서 답을 보는 순간 그 네. 답이 응용이 되면 바로 탈락하거든요. 아, 네, 이게 제 8개월 저도 비싼 과외 내면서 한 8개월 동안 알고리즘을 배웠는데 이게 최대한 팁입니다. 네, 답을 보시면 안 돼요. 네, 이게 진짜 이거더라고요. 정답은. 그치만 참조는 해야죠. 참조라는 거는 비슷한 문제, 또 좀 더 쉬운 문제를 어 과정을 보셔야 돼요. 과정. 네. 스스로 네, 풀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절대 답을 보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한 시간 네. 동안 고생 아, 네.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요거는 바로 회신 드릴 거고, 네. 오늘 1시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도훈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부모님. 좋은 밤 되세요.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